안녕하세요. 네, 전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붓 이야기 박물관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붓 이야기 박물관 굉장히 여러 가지 붓들이 있는데 붓 이야기 박물관 학예사이신 박창선 선생님과 함께 붓 이야기 박물관 한번 견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붓 이야기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춘천에 또 왔는데 네. 붓 이야기 박물관 한국 전통 붓들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붓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소개를. 네,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붓 이야기 박물관 개괄적으로 어떤 곳인지 전체적인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공간은 좀 붓의 재료에 대해서 전시한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쪽제비 털부터 여기 돼지 털까지 붓의 재료를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에는 붓의 재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동물들도 동물 털이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었군요. 그래서 동물 박제를 한 이유는 이게 붓이 다 동물의 털로 이루어져 주 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 족제비 털, 뭐 염소 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접 이런 꼬리 털을 쓴다, 어디 몸통 털을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박제도 동물 박제도 이게 갖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료에 대한 거를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붓 재료가 이 동양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붓 재료가 거의 한 80~90%가 요 염소털 아니면 쪽제비 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하얀 털의 붓을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처음 사게 되면 또 이제 하얀 털의 붓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게 다 거의 한 80~90%가 염소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염소털이 굉장히 물을 많이 머금는다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머금기도 하고 사실 뭐 이 쪽제비 털이나 다른 털에 비해서 구하기 쉬운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였던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털 하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 다 이제 흑염소 맨날 이게 흑염소 뭐 탕이나 있고 또 흑염소 이게 키우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흑염소를 생각하기 이제 쉬우신데 저희가 사용하는 털은 백염소 털이고요. 백염소. 하얀 염소 털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흑염소 털은 너무 이제 하늘하늘거리기 때문에 쓸지를 못합니다. 붓으로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거의 이제 백염소 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필 종류로는 요 쪽제비 털을 사용합니다. 쪽제비 털. 그래서 이 황모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황모붓, 황모필이라고 말하는데 이 황모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쪽제비 털을 이용한 붓이고요. 그게 다 근데 쪽제비 털 중에서도 꼬리털을 사용합니다. 쪽제비 꼬리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염소 겨드랑이 털을. 염소 겨드랑이 털은 노루 겨드랑이 털을 이용하고요. 노루 겨드랑이 털이요? 노루 겨드랑이 털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 재료로서 좀 유명한 그 재료인데요. 근데 장액붓이라고 해서 장액필이라고 해서 노루 겨드랑이 털을 이용하는데 가장 부드러운 털이 이 겨드랑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 노루도 다른 털은 좀 거칠지만 거기 겨드랑이 쪽, 그러니까 이쪽 다리 쪽은 좀 부드러운 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료를 이용하는 게 속털. 속털입니다. 또 배 부분, 뭐 이렇게도 쓰이고 그 외에 뭐 소털이나 말털이나 뭐 개털이나 또 돼지털까지 사용하는 지금 붓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털들은 다 그래도 저희가 좀 정비를 해놓고 좀 보실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한 2~3주 걸려서 정비를 해놓은 지금 상태인데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붓이 만들어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지런하게 붓이 바로
매면은 바로 붓을 그죠, 쓸 수 그죠. 있게끔 이렇게 정말 다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두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만져보시면 네.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네. 가장 거친 붓 중에 하나가 이 돼지털인데요. 아, 돼지털. 예, 이거는 이제 돼지 중에서도 이제 멧돼지 털입니다. 아, 멧돼지털이요. 그리고 이제 요 털을 만져보시거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백염소 털, 이 양모라고 하는 이제 백염소 털인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고요. 네. 돼지털 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머릿결 상한 그쵸. 분들의 네. 털 같이 약간 느껴지시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네네. 머릿결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돼지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약간 끝이 좀 갈라지고 네네네.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든 동물 털이 요 네. 염소털처럼 이게 사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요. 네. 뿌리가 하나면 끝도 하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염소털, 저 돼지털 같은 경우에는 네. 끝이 하나인데 끝에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 호끝이 네네네. 이렇게 좀 갈라져 있네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갈필이죠. 네. 이 갈라지는 표현이 이제 되는 붓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가 예. 이게 거칠잖아요. 네. 이게 돼지털로 만든 붓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 재료기도 한데 네. 요게 돼지털 붓입니다. 네. 물을 많이 머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흘러내리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아. 예, 좀 이게 머금는 재질은 아니라서. 네. 네. 그럼 개털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네. 개털도 끝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모든 동물 털들이 다 끝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개털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개털이 네. 강아지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뒹굴잖아요. 맞아요. 예, 막 이게 그러니까 자연에 사는 동물들은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또 더 뒹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끝이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많이 안 쓰는 재질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그 배첩장 분들이 많이 쓰시는 네. 이제 평필이라 그러죠. 납작붓들. 예. 예, 그거에 많이 쓰는 또 재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거친 편인가요? 거친 편에 속하죠. 아. 근데 이제 또 개도 그 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좀 이제 큰 개들, 네. 그냥 좀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개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지만, 네. 그래서 섞어서 많이 사용하는 붓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말털이나 소털도 이 소털, 말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겉에 염소털의 붓을 만들고 예. 그 겉에 소털을 이제 혼합해주거나 아. 말털을 혼합해주는 용도로 이 겸호붓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겸호필. 네, 겸호필입니다. 네. 저 옆에 이 쪽제비에 박제도 있는데 네. 꼬리털이 쪽제비 털이 많지가 않은데 꼬리도 또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길어봤자 뭐 한 7, 8cm 정도 되는 털이고요. 예. 근데 이제 꼬리털이다 보니까 네. 뭐 수염이나 꼬리털들이 아무래도 탄력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좀 탄력 있는 붓 중에 하나고, 전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붓이 요 황모필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유명한 붓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가장 이렇게 만약에 곡물을 달라고 하면 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다 황모필이 들어갔었거든요. 붓으로. 예. 네. 그래서 이 황모필 자체가 좀 우리나라의 특산물이었다. 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부터. 그렇군요. 네. 네. 이쪽에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붓들이 있어요. 제가 써보고 싶은 붓들이에요. 이쪽은. 여기는 이제 아까는 네. 붓 초계 재료를 말씀드렸다면 예. 이쪽은 붓 대의 재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붓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 대나무 붓대만 생각하시는데 네.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이제 우리를 꾸미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제품 갖고 있어. 네. 요즘 말로 하면 나 이런 가방 갖고 있어. 예, 이런 시계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옛날에도 도구로서 나 이런 붓 갖고 있어. 예, 좀 표본이 되는 붓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는 붓 같은 경우에는 상아로 만든 붓대입니다. 예, 코끼리 상아 붓대고요. 그 다음에는 금, 은, 동, 옥으로도 이제 붓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자개로 이렇게 꾸미기도 하는 붓대가 있었고요. 멋지다. 예. 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뿌리 안에가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예. 자르게 되면. 예. 그래서 그거에 붓을 넣어가지고 이제 노루뿔이나 사슴뿔을 네. 이용해서 이 뿔붓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공간들 외에 이제 옛날에는 뭐 문구점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급하다, 아니 이렇게 네. 막 붓을 써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데 손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이 풀 주변에 있는 지풀이나 네. 뭐 갈대, 띠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눈에 띄었거든요. 띠풀붓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지푸라기 모아서 이렇게 그쵸, 만들고 네. 이게 근데 과연 써지나요? 예, 이것도 아까 네. 그 돼지털처럼 약간 네.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밀한 표현은 좀 힘들죠. 네. 약간 좀 자유로운 필지. 그쵸. 그리고 이제 동물 털보다는 아무래도 안 쓰는 게 정밀함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지풀이고 띠풀 갈 때다 보니까 네. 한 번 쓰게 되면 금방 해져요. 그쵸. 네, 오랫동안 보관이 어렵군요. 그쵸. 그래서 좀 힘든 그 붓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도 전통 재료로서 그래도 많이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 왔던 예. 그런 붓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띠풀붓인가요? 이거는 마치 빗자루 같이 보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근데 어차피 띠풀이나 갈 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빗자루의 재료기도 옛날에는 재료기도 했으니까 그쵸. 예, 쌀입이 타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하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이제 네. 빗자루 같기도 하지만 사실 붓으로 만들어 놓으면 붓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번호까지 이렇게 매기셔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공작. 저희가 이제 그 공작 깃털 붓으로도 붓을 네. 만드는데 네. 저희가 운 좋게 요 백공작이거든요. 예. 이 동물은. 예. 그래서 이 백공작도 어떻게 그 지금 박제된 그 동물을 구해올 수 있어서 예. 저희가 또 하얀 동물들이 길조잖아요. 또 뭐 뭐 이렇게 길한 또 이렇게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붓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붓이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사실 그 붓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뭐 중국에서 가장 이제 붓을 먼저 만들었을 거니까 그쵸? 이제 그 흔적을 보면 그 신석기 시대의 그 채색토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 채색토기에 붓을 쓴 흔적이 있어요. 이 딱 쓸린 흔적, 네. 그린 흔적이 있는데, 예. 그때 신석기 시대 때부터 붓을 만들어 썼다라는 게 이제 그 연구의 이렇게 결론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오래된 그 현재 남아있는 붓은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에 지금 있는데요. 네. 삼국시대 그 고분에서 발견된 건데 네. 그 경남 이 창원 지역에 다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홀이? 그래서 다홀인데 네. 다홀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붓들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붓이 발굴이 됐습니다. 칼이랑 같이 발굴이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현물로 있는 그 붓 중에는 가장 오래된 붓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붓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붓이 지금 형태로 이게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복원도 해놨는데요. 예. 원래 지금도 붓 형태를 보면 한쪽은 붓 꼭지로 돼 있어서 고리가 있고 예. 한쪽은 붓 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발굴된 붓은 양쪽에 붓이 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이게 복원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양쪽 볼펜처럼 예, 이렇게 된 그 형태인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결합된 형태의 붓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붓을 만들고 제작하고 직접 썼다. 예, 그런 이제 그 증빙이 되는 그 유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유물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관장님께서 이렇게 복원을 직접 한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였을 거다.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네. 여기 구멍이 이렇게 세 군데 뚫려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뚫린 게 보이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구멍이 뚫린 이유가 네. 추측컨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측컨대 이게 다 그 실을 엮어서 걸어놔야 되니까 실이 엮어져서 이제 원래는 그 걸려져 있었을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실은 먼저 이제 이제 썩은 거죠. 네. 그래서 없는 건데 이 아마 실이 걸려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구멍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원할 때 이렇게 실도 묶어 놓은 거예요. 네. 네.